네, 방금 강연을 마친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 센터장과 배우 김석훈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두 분이 SBS D포럼에 섭외도 되기 전에 이미 두어 차례 만났다고 들었어요. 왜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좀 꿀벌이었어요. 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꿀벌에 좀 관해서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을 찾아가 보면 좋을까 근데 꿀벌의 대가가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 연구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뭐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제 꿀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 이제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뭐 탄소 중립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도 2050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지만 과연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꿀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건전한 만남이었네요. 밤에 만나진 않았어요. 오늘 강연 이제 무대 뒤에서 들으셨을 텐데 듣고선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은 제가 좀 처음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제 이 뭐 디포럼의 주제가 분열이기 때문에 인간의 뭐 우리나라의 분열, 근데 그걸 어떻게 꿀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것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 좀 새로운 접근이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가요? 정수정 교수님께. 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수정 교수님께 저는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환경에 대한 위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탄소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뭐 1.5도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이 인간이 점점 욕심을 향해서 탄소를 중립하지 않고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전 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꿀벌을 연구하는 곤충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후과학자고요. 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벌을 이제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꿀벌을 어떻게 보면 제가 미끼로 쓴 거죠. 기후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꿀벌들한테 너무 미안해져서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통해서 이런 실제 생태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김석훈 씨가 이제 질문한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온도의 증가, 아마 어제 국제기상기구에서 우리가 그 목표라는 1.5도를 넘었다고 발표를 했죠. 아마 들으신 분이 이미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10년, 20년 전에 이런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견을 했고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금과 같은 온도 변화나 폭염이나 집중호우나 많은 자연재해가 생기고 생태계에는 피해가 생길 거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히 그 길로 왔고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꿀벌의 선제적 분열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지역 소멸 얘기하고 뭐 새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할 때 인구 분산 정책을 실시하고 할 때 우리가 좀 기후 변화의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벌들의 그 행동 양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을 이제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인구를 분산시키고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보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어떤 도시가 돼야 되고 그럼 그렇게 목적에 맞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세대 간 연결성이 없어지죠.
어떤 데는 굉장히 젊은 도시가 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나이 든 도시가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 결국 그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세대 간의 상호 협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후 변화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위기도 있겠지만 이런 게 왔을 때 막아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말씀 듣는 동안 이 SDF 현장에서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수종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꿀벌 사회로부터 인간이 배울 점이 있지만은 벌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꿀벌과는 다른 또 위기 돌파 전략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하고 꿀벌하고 다른 거는 아까 이제 뭐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초개체 집단을 우선시하는 게 이제 꿀벌의 행동 양식이고 인간은 개인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차이점은 인간만의 위기 돌파 능력은 인간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더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석훈 씨께 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의 쓰레기 아저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저희 같은 소비자들도 그렇고 환경에 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올여름이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더위 때문에 더 깜짝 놀라서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신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또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또 기업은 뭐 ESG다, 뭐 R200이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그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향해서 뭔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쭉 더 밀고 나가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과 정책은 제대로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심점이 없고 뭔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구심점은 다 있고 열심히들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고 이게 사실 이 환경 문제가 뭐 정치나 경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 문제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한다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좀 없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서로 얽혀 있어서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출생이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환경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네.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경제가 소멸하고 저출생이 되고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 3대 악재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경제 얘기도 하고 AI 얘기도 하고 뭐 기후 얘기도 하는데 왜 저출생이 발생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지역의 문제가 크죠.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고 삶이 빡빡하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또 아이를 안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결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또 새로운 환경에 큰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꿀벌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비빔밥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꿀벌과 인구 소멸을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의 말이 나옵니다. 네네. 네,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4년 뒤에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는데 네.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네. 이게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의 먹거리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4년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숫자고 이런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때 필요한 곤충이 없어졌을 때 먹거리 생산이 안 되고 이게 식량 위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소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다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성경 씨가 정수정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꿀벌식 분산 모델을 한국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원과 인프라 조화로운 분배라고 하셨는데 이 분야는 개인보다는 정치 행정, 경제 집단의 실천과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일까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책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일단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고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 통합을 다루는 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역경제 육성을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지자체는 그걸 이행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로직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분열이냐 소멸이냐 경제냐 저출산이냐 기후위기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합하는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나온 그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시킬지를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김석훈 씨에게 또 질문이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많이 사고 많이 소비할 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환경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좀 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살 때 사람들이 싼 거를 선호하죠. 비싼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걸 오래 쓸 거를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오래 쓸 만한 물건을 사는 것이 환경 문제 해법이기도 하니까 소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스마트한 소비, 요즘 가치 소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소비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환경 문제, 소비 문제를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개개인이 무언가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것처럼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소비를 좀 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요. 네. 정수정 교수님께서 네. 해주실까요? 방금 이제 우리 김석훈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명한 소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개인이 해야 될 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거는 저탄소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되고 이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늘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현상이 맞고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정말 세상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동력도 없습니다. 그 잠깐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절대 이 큰 기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면 해결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출생과 환경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저도 아주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 저는 예전에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그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오늘처럼 가을이 덥고 뭐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 문제는 다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시원한 세상을, 좀 쾌적한 환경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정부는 앞장서고 기업은 좀 더 이윤 추구를 좀 내려놓고 환경에 대한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좀 덜 덥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수정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배우 김석훈 씨 모시고 대화 나눠봤습니다.